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농업회사법인 너래안을 운영하는 송주희입니다. 저는 평생 농업을 해오신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만 한 번도 내가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농업은 늘 몸과 마음이 고되고 그 노력과 성실에 비한 대가가 너무 낮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의 학창시절을 마치고 잠시 시골에 내려와 지내면서 앞으로 미래 농업에 대한 전망을 생각하게 되었고, 또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농업에 대한 신념들을 바라보고 농업에 대한 시각이 많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농업의 길로 뛰어들게 되어 어느덧 7년차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생산부터 가공, 유통,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농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정을 꾸려 18개월 된 아기와 뱃속에 9개월 된 아기를 가진 엄마가 되었습니다. 최근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많은 지원과 정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개선되어야 될 점들은 많이 보이지만 앞서서 청착농 등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발제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로 하도록 하고, 저는 가정을 이룬 청년 농업인으로서, 특히 여성 농업인으로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정책 제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청년들의 농촌 유입을 위해 그들을 위한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사업, 청착농 선정 등 많은 지원과 혜택이 생겨났습니다. 실제 귀농 초기에 그러한 혜택을 받아 생활의 안정을 찾은 친구들이 참 많은데요. 하지만 그것은 초기에 자리를 잡는 단기적인 대책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이 정말 그곳에 정착을 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할 환경을 만드는 장기적인 정책과 계획들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승계농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모님 집에 함께 살며 일을 해왔었는데요. 결혼을 준비를 하면서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언론이나 주변에서 시골에는 빈집이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서 집을 구하는 일이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요. 일단 시골의 특성상 전월세 개념이 조금 전무했고 부동산을 통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매매로 나온 집들은 당장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수리비에만 몇천만 원씩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토지까지 같이 매매를 해야 되다 보니 집값이 워낙 높아 신혼부부로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시골에 살려면 차라리 집을 지어라 라는 말씀들을 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부분이어서 저희는 화천에서 30-40분 거리에 있는 춘천으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집을 구하는 문제는 비단 결혼을 앞둔 청년들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독립세대를 원하는 청년, 그리고 취업을 위해서 농촌으로 들어오는 청년, 이런 청년들에게 거주 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빈집, 유휴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의 활용에 대한 지원이 나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만 실제로 80%의 소유주들이 이러한 정책들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임대차 문제에 대해서 또 국가 소유의 건물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장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단적인 예로 농촌형 공공주택을 설립해서 임대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LH 임대사업을 농촌의 농가주택에도 적용을 한다든지, 내 생애 첫 대출 등을 농가주택에도 대출을 적용하여 청년들이 보다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비농업인과 결혼한 농업 경영주입니다. 기존 농업 가정에서는 보통 결혼을 하면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짓는 형태였으나 최근에는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결혼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독립 경영을 하면서 생산부터 가공 등의 모든 업무를 제가 대표로서 맡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농업 경영주로서 아기를 갖게 되면서 마주하게 될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통 아기를 갖고 출산을 한 기간, 산모의 몸이 회복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계산을 해보아도 최소 1년 반은 신체적인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신체적인 활동이 주가 되는 농업의 특성상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은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의 특성상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을 손에 놓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체 인력을 고려해 보아도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어려운 결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농업인 활동을 해오던 청년 여성 농업인 친구들 또한 결혼을 하고 출산, 육아를 하는 과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농업 현장을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성 농업인들을 위한 산후도우미 지원 서비스, 육아 돌봄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고 지자체마다 워낙 다른 시스템으로 인하여 혜택을 보는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통합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18개월 된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살고 있는 간동면에는 아이들을 맡길 만한 보육시설이 아예 전무했는데요. 때문에 동네에 있는 몇몇 아기들은 엄마들이 보육을 직접 계속하거나 최대 1시간 거리에 있는 춘천 또는 읍에 어린이집을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화천군에서 작은 시골마을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집을 개원하였고 4세 미만 아이들이 7명이나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 많은 주민분들이 시골에 아이들이 있느냐, 뭐하러 어린이집을 만드느냐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오히려 환경이 갖추어지니 전수조사 때보다도 더 많은 아이들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주를 고민해오던 가정들에게도 이제 화천에 가서 살아도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화천군의 참 모범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통 농촌에서는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육아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여 시골을 떠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말 청년 농업인들이 생애 주기별로 농촌에 정착하여 삶을 꾸려나갈 때 출산과 육아 그리고 교육 환경까지 제도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때문에 농촌을 다시 떠난다.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생애 주기별 따른 정책의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아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농촌 청년, 농촌 가정, 농촌 아이들을 위한 제도적인 마련이 계속해서 지원되길 소망해 봅니다. 물론 신규 농업인들을 늘리기 위한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앞으로는 농촌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동안 다른 이유 때문에 농촌을 떠나지 않게 그들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들이 마련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